네, 이렇게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. 구체적인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앞서 보도한 서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서 기자, 일단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변화 어떤 게 있습니까? 네, 일단 정책의 주요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먼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입니다. 미취학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앞서 보셨는데 나왔고요. 또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이동 아동이 40%를 넘게 할 계획입니다.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도 종업원 500명 기준에서 300명으로 좀 더 강화가 됩니다. 결혼하지 않은 비혼 출산과 양육과 관련해서 차별이 없도록 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. 그런 지금까지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. 출산 장려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, 네. 그럼 삶의 질을 높이는 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? 네, 일단은 채용에 방점을 좀 찍었습니다.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. 고용 안전망을 또 확충하기로 했습니다. 성평등도 강화됩니다. 남녀의 임금 차가 크기 때문에 임금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또 여성 임원 목표제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. 당장 내년부터는 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대책도 있는데요. 육아휴직 후에 복귀를 하는 사람의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.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년간 10%, 중견기업은 5%가 해당됩니다. 네, 다 좋습니다.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 목표들 가운데 역량 집중 과제의 핵심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. 여기에 먼저 10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이미 대부분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. 그동안 출산 장려책이 큰 소득이 없었죠. 네. 이번 정책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어떻습니까? 네, 그동안에 그 소득이 없었던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좀 우려가 교차는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꼴찌를 보이고 있습니다. OECD 평균 출산율이 연간 1.68명인데 우리나라는 1.05명입니다. 또 현재 우리 인구를 유지하려면 2.1명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구 절벽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앞으로는 일할 사람도 또 세금을 낼 사람도 또 아이를 낳을 사람도 점점 줄어들어서 아무래도 국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번 정책이 삶의 질을 고려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. 하지만 결국에는 양적 확대와 더불어서 이 눈앞에 맞는 질도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관련된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. 네.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비롯한 그 사회적 돌봄시설 확대에 있어서 어떤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는 그런 계획의 구체성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이번 대책의 세부 방향과 또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.